자,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국정원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뭔가요? 어제 중앙일보 보도로 간첩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먼저 쓰고 조선일보가 그 후에 베껴 썼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간첩 신고 건수가 4만 7천 건. 지난해는 4만 건. 무지하게 늘어난 거죠. 4만 7천이니까 벌써. 노무현 정부 때는 다 합쳐봤자 5,800건. 그것밖에 안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8만 6천 건이 됐고 올해는 벌써 4만 7천 건. 정부 들어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남북 정세를 감안해 보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간첩 신고가 많았을 거라는 거는 짐작이 돼요. 그때가 워낙 경색이 됐었으니까. 올해 부쩍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올해 늘어난 이유는 신문에 분석한 대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예비 음모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회원 아이디를 공개한 거. 이게 이제 간첩 신고 붐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그래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간첩 자수기간 캠페인도 했고 간첩 신고 붐도 일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회원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신상 털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이 나왔다 싶으면 간첩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는 기념품으로 국정원 시계를 줍니다. 그래요. 그 시계 이름을 우리가 절대 시계라고 불렀죠. 절대 반지 비슷한. 그리고 아예 신고할 때 죄수번호 1, 2, 3, 4번을 신고합니다. 이 1, 2, 3, 4번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민족끼리 회원 명부가 공개될 때 그 순번입니다. 그걸 아예 죄수번호라고 불렀었어요. 간첩 신고가 수만 건이면 진짜 간첩은 얼마나 될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근데 그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뭐라고 좀 야단을 좀 치고 싶습니다만 간첩 신고가 4만 건이라고 기사를 썼으면 실제 그중에서 간첩 적발은 몇 건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첩 신고가 4만 건이면 진짜 간첩은 몇 명. 근데 그 내용이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다만 밑에 공안사범 검거 실적이 나옵니다. 김영삼 정부 때 149, 김대중 정부 때 112, 노무현 50, 이명박 정부 때 194 이렇게 나옵니다. 194 그래도 꽤 되네라고 하는데 간첩은 간첩이고 공안사범은 공안사범이고 이게 다릅니다. 정의가. 그렇긴 하네요. 북파 간첩, 남파 간첩하고는 올해 초 연합뉴스가 국정원과 검찰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공안당국에 검거된 간첩은 25명입니다. 아까 공안사범은 194명이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참여정부 시기부터 2003년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구속된 간첩은 49명입니다. 그중에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해서 잠입한 간첩이었고요.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에서 검거된 간첩은 4명입니다. 4명. 모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간첩 신고로 4만 7천을 얘기하다가 검거에서는 갑자기 이 공안사범으로 살짝 얼버무려 갖고 숫자를 키우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일반 독자들은 그랬나 하고 싶겠지만 이게 같은 업자들끼리 보이면 금방 보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숫자가 이제 간첩 4명 이렇게 되니까 좀 마무리를 짓기가 애매해서 공안사범으로 싹 돌린 게 아니야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럼 수만 건의 이런 신고는 다 뭘까요? 재미난 사건은 많습니다. 청주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바로 고정 간첩이야 잡으러 와 그랬다가 난리가 났는데 나중엔 알코올 중독 술에 취해서 그랬고 대학 자본주의 바로 알기 수업 시간에 반자본주의 또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강의했다가 1학년 학생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고려대학교에서는 학교 내 성추행 사건으로 토론이 벌어졌어요. 토론을 벌이다 보니까 자기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이 얄미웠던 모양입니다. 그 학생의 신상털이를 쫙 해보니까 붉게 물든 투쟁 이런 단어를 쓴 흔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글 쓰다가 이건 간첩이다 라고 이제 바로. 투쟁 쓰면 간첩이에요? 울산에서는 청년들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현 씨 나오는 거 흉내를 내면서 거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동무 얼른 자결 하라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흉내를 내는데 옆에서 여중생들이 듣고 바로 신고해버려서 간첩. 강원도 영월에서는 영화의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등장하는데 소품으로 영화 촬영하고 바로 치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 빈집에서 촬영하고 늦게 치웠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다. 간첩 같다가 아니라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다거나 나랑 다른 좀 사회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걸 종북으로 몰고 종북은 곧
간첩이 되는 이런 사회 풍토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예. 그 세트장인지 모르고 신고한 분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신고고 그렇죠. 잘한 신고인데 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너는 나랑 다르니까 종북이야.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새로운 형태의 메카시즘 바람이 불까 봐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빨갱이 간첩 곤란하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건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간첩으로 의심된다면 뭐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건 예, 맞는 예. 거고요. 다만 이것이 정치 이념이나 정파적인 힘겨루기에 악용되는 것. 이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분열과 혼란은 일단 나쁜 것. 그거는 뒤에 간첩들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요. 반공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감시장치로 작동을 하거나 또는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억누르고 찍어내는 도구로 쓰이면 곤란한 거죠. 곤란하죠. 예. 간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나야 진짜 간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그러나 나도 언젠간 간첩으로 오해받고 끌려가서 조사받고 일생을 망칠 수가 있어라는 겁에 질려 삽니다. 늘 그런 불안감이 약간씩 남아있죠. 특히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간첩이나 그 비슷한 오해를 받을 어떤 행동도 다 피해가려고 해요. 사실은 뭐 신세대한테는 그런 건 좀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반공교육 철저히 받으신 이제 어르신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검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은 이거 내가 또 간첩으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피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모든 형태의 비판, 저항, 기득권 체제에 대한 개혁의 요구라든가 도전 이런 것들이 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되고 자유로운 이념과 사상의 연구도 중지되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문제는 그런 두려움을 뚫고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거나 하면 국가 혼란 야기, 불순책동, 북한 동조 이런 거랑 동일시되면서 공권력의 탄압을 받기도 하는 이러한 이제 파시즘의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다름과 틀림 오늘 두 가지 차이를 좀 생각해보게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